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수능 특강, 모의고사, 내신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3 1학기 국어 천재노 1단원인 문학의 아름다움, 봄나무와 실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자, 시적 대상은 누구죠, 여러분? 네, 봄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괴롭게 하는 대상인 눈보라와 빗방울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 세모 표시가 된 시어들은 시적 대상인 나무를 아프게 하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겠습니다. 나무는 눈보라와 빗방울들에게 상처를 입은 곳이 간지럽고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뭔가 눈보라 빗방울들에게 얻어맞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서 의인법이 활용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2연 보겠습니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복 같기 때문이다. 들복 같다라는 건 여러분 못 살게 굴었다라는 건데요. 이 물과 바람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좋은 일이 있어 견뎌 이렇게 했던 말들이 자기를 못살게 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나무가 되겠죠.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자, 겨우내 겪었던 시련을 견디고 이 나무는 결국 그 아팠던 자리에 이파리를 피워냅니다. 이 이파리는 아픔을 참아내며 만들어낸 결과물이 되겠죠. 바로 가치 있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는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시련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곽희원이란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다. 이러면서 하나의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일화를 통해서 독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얼을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이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하여이다. 자, 그리움의 감정이 너무 커서 편지 안에 아무것도 안 쓴 건가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빈 종이에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희원. 자, 곽희원은 흰 종이뿐이었다고? 무슨 상황인 거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 형식만을 갖춘 그런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곽희원이 어떤 실수를 한 건가요, 여러분? 자신이 쓴 형식적인 문안 인사는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고요. 옆에 있던 빈 종이를 보낸 겁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이 빈 종이를 받은 아내가 이러한 답장을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종이 안에.
날 너무 그리워해서 말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답장을 보낸 상황인 겁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좋게 생각하자, 좋게 풀어나가자 라는 뜻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닿을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냈대요. 빈종이를 좋게 해석을 했네요.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그의 아내에게 기쁨을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의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 인식의 대명사인 실수를 새로운 시각,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이 비구니는 이제 여자 승려들을 일컫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않았대요. 그러던 중에 어떤 스님이 한 분 나오길래 빛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실수에 해당이 되겠죠. 스님들은 머리를 다 미셨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스님에게 빛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엄청난 무례한 실수죠. 그제야 파르라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다. 자, 스님은 웃으면서 민망해할까봐 배려해 주시는 거죠.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빛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가방은 누군가가 세속에서 일반 사회에서 가져온 짐에 틀림없었고요. 거기에 빛이 있었대요. 자, 절에서 빛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관용적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네요. 이런 격이려니와 빛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났대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검은 머리칼이 있었던, 빛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이 그분은 노스님이 되겠죠.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참으로 오랜 시간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간 듯 했다. 자, 스님이 머리카락이 있었던 과거 회상을 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의 실수 한마디가 자칫 무례할 법도 한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속새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 그 스님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니, 과거를 떠올리게 한 셈이니, 그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오히려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 자, 악의가 섞이지 않는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내가 저지르는 실수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내가 실수를 할 때 상대가 긴장을 푸는 경우도 있었고요.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은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기도 했답니다.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깨달음이 제시되고 있어요. 실수가 우리 삶에 정신에 여유를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시각인 거죠. 그 여백, 여기서 말하는 여백은 실수인 거죠. 이 실수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 자,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실수 같은 작은 여백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면서 자아 성찰,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한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속에 어처구니는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 실수가 곽희원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리움으로 읽어내도록 했으며 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내도록 해주었다고 말이다. 라고 하면서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이 글쓴이는 발견을 하고 있네요.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